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고발장을 누가 썼냐? 이것도 지금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첩첩산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소위 이른바 이런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죠. 진상조사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인 윤 전 총장 개입 여부는 물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조차도 가리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공수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수사 템포가 느려지지 않을까 하고 밝혔다는 겁니다. 전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일단 공수처는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작년 4월 초 김 의원에게서 여권 인사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전해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손 검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전달되는 파일에는 최초 발신자를 의미하는 자동 생성 문구가 따라다니는데 이번 파일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조작된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구가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손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A에게서 받은 고발장 파일을 내려받은 뒤 B와의 텔레그램 방에 보내고 B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는 계속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수처로서는 바로 이것을 규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아주 딱하게 됐죠. 네.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결국 대검과 법무부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해서 신중한 기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친여 성향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그 한동수는 누구냐면 조국이가 거기다 딱 꼽아놓은 사람입니다. 이 조국맨이라고 그러죠. 맨변 출신의 그 변호사로 있다가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감찰부장이 검사로 감찰부장으로 딱 꼽아놨다. 이런 별정직이죠. 감찰부장이. 2주째 감찰 조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할 텐데 아직 뭔가를 이 스모킹건을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당초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접었다는 겁니다. 왜 접었을까요? 대검은 지난주 박 장관에게 그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현재로선 손 검사에게 실명 판결문 유출 정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만 가능하고 손 검사나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지난 2일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검사가 쓰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라든가 뭐 조성은이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뭐 포렌식도 하고 다 분석한 이후에 그와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그런 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대검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 하고 공식 부인했고 박 장관도 국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검찰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장관에게 그런 보고가 들어갔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고발장 작성 경위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결국 법조계에서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신중해진 것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 검사가 작성자라는 걸 확인하려면 중간 전달자인 김웅 의원과 송 검사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한데 두 사람 다 휴대전화를 이미 교체했고 공수처나 검찰이 이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때 자료가 남아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송 검사는 지난 6일에 이날 재차 고발장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입장문을 갖다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것. 네. 또 최근 일부 언론의 공수처가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자를 손준성 검사로 파악했다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되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 오히려 송 검사가 발끈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김웅 의원이 조금 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송 검사가 작성 주체라는 걸 밝혀낸다고 해도 윤 전 총장의 개입과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라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든가 또 송 검사에게서 총장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야 가능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겨냥한 수사라든가 감찰을 길게 끌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공수처나 검찰도 그 점을 의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쪼아대면은 윤석열이 지금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쪼아댄다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탄압으로 지금 안 그래도 탄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시간을 더 끌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갖고 놀지 말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갖고 놀지 말아달라 정치인들이요. 권력 있다고 국민 갖고 놀지 말라. 국민 화난다. 듣는 국민 화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면 그게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해서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함으로써 그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